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또 답답한 뉴스가 있네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의 경로를 알고 있는 자 중에 한 명인데 거짓말을 계속 일관했었는데 구속을 피했습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VIP 경로설과 관련돼서 진술을 바꾼 거잖아요. 김계환 해병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하다가 부하들이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진술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상당 부분 됐다라는 판단을 판사 쪽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판사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 두고 나중에 특검 쪽이 실제 이 피의자를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사실관계를 다수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남세진 판사는 하신 것 같은데,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방향에서는 신병 확보를 하고 나서 더 면밀한 수사를 한 이후에 김계환 이후에 또 소환할 그 윗선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세밀하게 이어가려면 사실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각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로 남세진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재구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재구속시킨 영장 발부를 한 판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나머지 이 두 명과 관련된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쉽고요. 뭐 기각 사유에 늘 등장하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이건 뭐 늘 이제 뭐랄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영장이 기각되면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엄청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특검 입장과 판사 입장은 같을 텐데, 제가 보니까 같은 법조인들 아닙니까? 네. 이 내란의 진상을 또 밝히고, 또 해병대 특검 입장에서는 VIP 경로설의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같을 거라고 보는데, 판사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봐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계환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대 사령관 둘 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특히 김계환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계속하면서 이게 그냥 위증이 아니라 모해 위증이었거든요. 박정훈 대령인가요? 박정훈 대령을 대령. 네. 한테 그 죄를 다 물게 하는 그런 위증이었는데 굉장히 죄가 심각한 범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해 위증도 핵심적으로 이 김계환은 재판에서도 위증을 한 거예요. 예.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판사의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가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계환 사령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뭐 권력의 압력 이런 측면들이야 윤석열 이야 그 아래에 있는 라인들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위증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초반에 여겼었고, 그 이후에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거의 작살내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발생해서 했던 건데요.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김계환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통화하냐? 임기훈이랑 통화를 해요. 임기훈이 누굽니까? 군사비서관. 네. 그죠? 국방비서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임기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모든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 연결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임기훈을 통해서 그 아래로 다 전파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김계환과 임기훈은 이 당시에 두 번이나 통화한 내역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외부에 있으면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게 우려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는 사람이 왜 위증을 하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전 이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주기현,
그 다음에는 조이대. 이건 뭐 그 두 개에 비하면 상당히 놀랄만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사법 권력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의 누초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다면 뭐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런 예를 들면 의심을 받기 이전에 법상식이라고 하는 자기의 법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판단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판사 도무 뭐하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짜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러기 전에 판사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쪽이고 이거는 이제 또 해병대 특검 쪽이잖아요. 네. 근데 남세진 판사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식인데 지금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풀어져 버리면 어쨌든 이 사람들 다 군 관계자들하고 여전히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계환의 경우에도 그렇고 김용대 사령관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두 사람들은 지금까지 진술을 반복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간 이제 거짓말을 해오다가 핵심적인 증거들이나 핵심적인 진술 앞에서 미묘하게 진술들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라는 것은 실제 기소된 이후에 지금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군 관계자들이나 핵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님은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계환의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김용대의 경우에는 유서가 나온 상황에서도 풀어줬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기무사 관련 수사하다가 그 사법부 쪽에서 한번 영장을 기각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이 코너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구속의 위기나 이런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혐의들을 일부 인정하거나 진술을 바꿔서 참여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다가 구속의 위기를 잠깐 벗어나 버리면 본인들이 또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사법부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진다니까요. 사법부는 이 결정 이후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비틀어지거나 또 그 수사의 진전을 갖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남세진 판사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특검 수사라는 거를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나한테 경로 얘기를 해줬다. 이거 부인했어요, 김건환이. 그러니까 딱 구속 안 될 만큼만 경로는 인정 여기까지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위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로는 누구한테 전달받은 거예요? 모른다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아니 임기훈하고 통화를 한 게 2번이나 통화했다는 게 밝혀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허위 문서와 관련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이건 지금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뭐 유서를 남겼지만 가족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허위 문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일반 이적까지 가게 되면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판사가 어떤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제가 다시 이제 그 임기훈 다음에 김계환을 말씀을 드리면 7월 31일 날 경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남지 않습니까? 조태용과 임기훈이 남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그래서 그 70 7070입니다. 800에 7070으로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김계환과 임기훈이 두 차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통화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일날 7월 31일 날이요. 강희구 부속실장과 임기훈이 계속 통화를 해요. 7월 31일 날 6차례 통화를 하는데요. 아침 8시 46분에 임기훈이 강희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오전에
9시 51분에 강희구가 임기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김태호 말대로 갑자기 막판에 보고를 냈더니 화를 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강희구가 임기훈에게 얘기해서 야 이거 어떤 내용이야 확인을 했던 것 같아서 보고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럼 이미 윤석열은 이 회의 경로하기 이전부터 이 내용을 알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12시 34분부터 4차례 통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강희구와 임기훈이. 그다음에 더 문제는 8월 2일 날 기억나세요?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가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8월 1일 날 난리가 나요. 8월 2일 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이첩해 버렸거든요. 이첩한 걸 누가 맨 처음에 보고하느냐? 8월 2일 날 김기환이 이종섭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이첩을 했어요라고 이종섭 그 당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범철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난 다음에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이종섭 이때 해외 출장가 있었거든요. 3번을 전화를 해요.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이종섭과 신범철이 또 통화를 해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차관한테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다시 임기훈한테 전화를 하고 신범철이 윤석열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경북 경찰청에 갔던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김기환과 임기훈이 통화를 했으니 적어도 김기환과 임기훈이 통화했을 때 임기훈이 그 정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주시했겠죠.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첩하자마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단 난리가 났겠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임기훈이 김기환한테 야,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 경로 정도의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서 개입됐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물들이잖아요. 네. 교계, 소위 보수교계 김장환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철규 의원은 난리 치고 막 그 4명이나 고소 고발했다면서요? 네. 유튜버들? 근데 이철규란 사람, 고석이란 사람도 결합돼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김건희와 임성근 부인이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있죠. 상황이에요. 예. 이 정도 상황이 윤석열 머리에 들어갔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건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강희구와 부속실장인 강희구와 김기환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 임기훈이 김기환에게 설명했을 때 이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김기환이 저는 임기훈한테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제가 볼 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증거인멸에 도망에 염려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특검한테 엄청난 지금 이제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김계한을 이제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진술들을 받아내야 될까요? 뭐 지금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다 설명 주신 대로 이제 그 이후의 상황 중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진실들에 대해서 예.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재소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속이 된 상황에서야 뭐 사실 특검이 뭐 윤석열을 제외하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의 피의자는 사실 구치소 쪽에서 이제 출정 나오는 거에 어렵지 않은 출정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또 소환 일정을 조율을 또 해야 되고 또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김건희 특검 쪽에 있는 여러 피의자들은 수사에 비협조하고 불응하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자꾸 이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3특검 관련된 수사 대상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또 학습해가고 배워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장이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특별한 어떤 사유를 또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과연 이제 이 자유의 몸의 상태에서 증거를 또한 인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빨리 또 재소환을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여부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윗선에 대한 그 진술 관련된 것, 즉 자기가 실제 임기훈으로부터 들었다, 임기훈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더 진전된 진술을 받아내야만 그 윗선에 있는 수사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자꾸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지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압색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판사 처벌법 법비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 뭐 지금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하고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한 재판부를 통해서 결정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법 그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현 희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소위 일 단위로 왔던 걸 시간 단위로 바꿔서 내란 우두머리를 갖다가 외부에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직권으로 예를 들면 다시 구속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특검이 돼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수감이 됐던 측면들이 있을 때 주기현은 적어도 내란 재판과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거의 3, 4개월 정도 딜레이하게 만든 요인이고 예. 또 그다음에 이 조이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건데 이 남세진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거지. 판사는 윤석열을 구속도 했지만 김용대하고 이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게 기각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 뭐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 내란 수사나 윤석열 앞에서만 매번 예를 들면 인권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인권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도주의 염려가 없다? 아니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를 인멸하는 게 피의자인 본인에겐 가장 절박한 어떤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냥 일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는 소위 판사와 사법부가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 또는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판판이 벌어져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수사 방해하는 행위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하지만 뭐 영장 판사가 영장 판결을 내린 게 수사 방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벌어진다면 국회가 삼권 분립이라는 어떤 한국사의 헌정적 체제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이 재판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권한에게 넘겨주는 특검도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예. 보면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 이 권한을 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법부도 계속 이런 짓을 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특별한 형태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그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국민 정서와 법감정에 맞는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도 매우 중대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권 분립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사법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그쵸. 없습니다. 예, 문제가 있고 온갖 이 판단들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삼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혁의 문제죠. 개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